지난 연말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외교 관련 인물 중 한 명을 뽑으라면 그 주인공은 바로 빈 살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왕자인 빈 살만은 세계 최고 갑부로 뽑히고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의 구단주인 만스르보다 재산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프로젝트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네옴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1,4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첨단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불경기 속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세계 각국이 빈 살만의 행보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한국 대기업 총수들과의 미팅을 통해 40조 원 이상의 MOU를 체결하면서 외신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받았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답게 한국에서 썼던 통 큰 소비 역시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단 20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는데 말이죠. 먼저 빈 살만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지불한 숙박 비용은 무려 2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머물 스위트로만 예약한 게 아니라 행사를 위한 선발대와 수행 경호 인원이 이미 일주일 전부터 머물 숙소를 통째로 예약해버린 것이죠. 이를 위해 예약한 객실 수만 해도 무려 4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문에 의하면 호텔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팁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에서 좋은 회담을 나누고 바로 다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일본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더더욱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카타르 월드컵을 관람하는 사진을 올리며 일본인들에게 빈 살만은 일본과의 회담보다 월드컵 관람이 더 중요한가 보다. 그만큼 일본의 위상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좌절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었죠. 월드컵 당시에도 사우디 선수가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하자 직접 전 세계를 지원하고 모든 수술 비용을 지불하는 등 통큰 소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돈 하나만으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빈 살만이 네옴시티와는 별개로 또다시 한국에게 수천억의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자 수많은 한류 팬들이 환호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 중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와 한국이 엮이는 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건설비나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옴시티 역시 괜히 한국 기업들이 일만 하고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사우디의 한국을 향한 투자는 네옴시티와는 반대로 사우디가 한국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에 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빈 살만의 사우디와 더불어 싱가포르 등 한국을 대상으로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분야는 바로 K-컨텐츠였습니다. 빈 살만의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비롯해 해외 국부펀드는 한국의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카카오엔터에 총 1조 2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지난 12일 결정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액 투자라고 하는데요. 한류 문화가 잠깐 반짝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빈 살만이 다시 한번 입증시켜준 것이죠. 이처럼 빈 살만을 비롯해 전 세계가 한국의 컨텐츠 산업에 이토록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실제 한류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623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을 기점으로 한류 문화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폭풍 성장을 하게 됐고 세계 7위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졌죠.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는 항상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딱지치기나 달고나 게임 등 한국의 전통 게임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증가나 한국의 패션 아이템 성장 등 단순히 콘텐츠 집계 순위 하나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수익을 각 나라들이 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빈 살만의 경우 사우디의 미래 산업을 첨단 도시와 문화 콘텐츠로 확실하게 정했기에 현재 세계 문화 발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얼마를 투자하든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중동에서도 한류의 인기는 입증되었기 때문에 빈 살만은 더더욱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중동에서마저도 한류는 중동 국가들의 오래된 문화까지 바꾸어버릴 정도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랍 국가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K-팝에 힘을 실어주자 자연스레 그 영향력은 주변 중동 국가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사우디의 경우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디가 리야드와 제다 등 대도시에서 최근 국제적인 축제와 콘서트를 개최하며 문화 개방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고, 그 주인공으로 한류를 선택하는 충격 행보를 보여주었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 대중문화업계와 계속해서 MOU를 체결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국을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대표 엔터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도 2019년 사우디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도시건설 사업에 어드바이저로 추대된 이래 지속적으로 중동과 협력 중이었고, 지난 3월엔 리야드를 방문해 정부 부처 인사와 만나 현지 진출과 더불어 메타버스 신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문화부에서도 CJ ENM과 10년간 문화교류 증진에 합의하는 MOU를 체결했었죠. 그렇다면 왜 유독 많고 많은 아시아 국가 중 유독 한국에게만 이토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중동 국가들을 보면 특히 문화 콘텐츠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게 투자를 해봤자 한국만큼의 문화 파급력을 절대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대부분 중동 국가들의 고민거리는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석유 산업이 아닌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기에 네옴시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현 시점 가장 필요한 산업은 IT와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된 산업 인프라 확충이 제일 시급한데,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인프라를 확충시켜줄 수 있는 나라는 몸소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었죠. 때문에 부족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과 노하우를 한국 투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는 문화산업과 관련해 게임 산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전염병 이후 중동 지역에서 한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게임이 아닌 영상 콘텐츠 분야로 관심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선 서양의 문화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 등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드라마에서 일상처럼 보여지는 모습이고 한국의 문화와도 매우 흡사하죠. 또한 욕설이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는 서양 음악과는 달리 K-팝은 훨씬 감성적이고 건전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 공연 현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부모들도 많았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보면서 한국 음식을 즐기는 중동인들도 늘어나고 있었죠. 즉 한국의 문화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 역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에서 한국 컨텐츠가 개봉하면 가장 먼저 번역을 하는 등 한국 컨텐츠 밀어주기 영향도 있지만, 중동 현지에서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자국어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작품들의 파급력은 훨씬 커지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BTS 아랍에미리트 아미 인스타그램 관리자인 낸시는 팬클럽 내에서도 BTS가 발매한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번역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류는 중동 국가들의 오랜 고질병인 여성 인권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여성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한류가 중동 지역 여성 인권 향상과 성평등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중동 지역의 여성들에겐 위로와 기감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한류 문화와 맞아떨어지다 보니 빈쌀만의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투자가 한국으로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되자 뜻밖에도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욱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도 네옴시티의 경우
리스크가 커 보이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패했을 때는 그만큼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네옴시티가 성공한다고 해도 중동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에겐 큰 영향이 없다 보니 더욱 관심이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사우디의 한류에 대한 투자는 달랐습니다. 중동의 투자로 더욱 고품질의 다양한 한국 콘텐츠들이 나오게 되면 그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빈살만의 한국 엔터 투자 소식을 듣고 빈살만의 투자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 한국 콘텐츠의 작품성은 이미 증명됐고 부족한 건 자본뿐이었지. 사실 네옴보단 콘텐츠 산업이 더 확실한 사업 아니겠어? 빈살만의 자본과 한국인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합쳐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욱 즐거워질 거야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한류 문화에 빠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세계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보단 당장 눈앞에 훨씬 더 재밌는 한류 작품들이 꾸준히 출시되는 게 더 중요할 정도로 일상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빈살만의 한국 엔터 투자 소식을 듣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 컨텐츠 산업 투자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앞으로 또 어떤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나올지 기대가 돼. 이미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한 지 오래라 새로운 드라마가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빈살만이 돈을 적게 투자할 것 같지도 않고 다음에 한국에서 나올 콘텐츠는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대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의 투자 구조는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꼴이라 한국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젠 달라질 것 같아요. 소자본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자본까지 받쳐준다면 한국인들은 무엇이든 만들어내겠죠. 중동 국가의 입장에서도 한류에 대한 투자는 필수가 되어버렸지. 젊은 연령층이 많기에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한국의 노하우까지도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으니 말이야. 게다가 한국의 정서와 중동의 정서는 비슷하기에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 창출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한국이 보여줬으니 새로운 사업에 목마른 중동의 입장에선 이것만큼 탐나는 것이 또 있었을까? 그리고 한류라면 얼마를 투자하든 무조건 그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해. 나도 가능하다면 투자하고 싶어. 사실 원래도 중동은 유독 한국 문화를 좋아했었지. 대장금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 중동이었지 아마. 중동에서는 거의 국민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대장금을 방영하는 시간대가 되면 온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대장금을 보기 바빴거든요. 그래, 이왕 돈을 투자할 것이라면 네옴시티보단 한국 드라마가 낫지. 애초에 한국의 드라마는 타겟층이 전 세계라 영향력 자체가 다르다. 네옴시티에도 컨텐츠 제작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한국이 1순위가 되겠죠. 1조가 넘는 돈을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나는 정말 소자본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독립작품도 좋아하는데 자본이 들어간 한국의 대물국 작품들은 또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이 안 가. 그래도 설마 모든 돈을 드라마에 투자하겠어? 물론 전반적인 컨텐츠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확실하겠지만 말이야. 한국의 컨텐츠 시장이 커지는 건 꼭 한국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야. 한국의 성장은 꼭 비영어권 컨텐츠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지. 빈살만도 그걸 알기에 과감히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비영어권 컨텐츠의 거부감이 사라질수록 중동의 컨텐츠들이 살아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빈살만이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짓을 하는구나. 쓸데없는 네옴에 투자하는 것보단 한국에게 투자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사우디가 한국을 협력국가로 완전히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느껴지네. 문화면 무조건 한국이 맞지. 당연한 말이다.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문화산업과 관련해 한국을 대체할 만한 아시아 국가는 현재 없을 테니 말이야. 이미 문화적인 파급력만 놓고 보더라도 무조건 한국이 1순위죠. 이는 비단 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중동에서도 헐리우드 같은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단 블루오션인 한국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도 훨씬 이득일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컨텐츠가 잘 나올 수 있게 투자한다는 거 아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우리 입장에선 네옴시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땡큐지.
난 매일매일 한국 드라마가 새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시리즈로 만들지 말고 한 번에 공개해주면 안 될까? 미국 드라마를 닮아가지 말아줘. 오히려 미국은 자신들의 문화가 주류라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미국의 콘텐츠가 대세인 시대는 지나갔는데 말이야.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시상식에서 한국의 콘텐츠들이 수상을 하고 있지만 먼 훗날엔 한국의 시상식에서 미국의 콘텐츠가 수상을 하는 날이 영광인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새롭고 재밌는 한국의 드라마들이 나올 수 있다면 빈쌀만 돈이든 누구 돈이든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는 그저 더 재밌는 드라마를 원할 뿐이다. 이상으로 빈쌀만의 한국 컨텐츠 투자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